말았다. 제12 제거기병 제거기병 문 제거기병이란 무엇인가? 답 명조의 병이 되는 자를 제거시킨다는 뜻이다. 제거기병이란 명조의 병이 되는 자를 제거시킨다는 뜻인데 병이란 뜻은 주중에서 제일 귀중하게 작용하는 신을 해치는 자 또는 주중에서 태과하게 많은 자를 말함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3중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1. 일주지병 가령 금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토다금매로 토는 일조지병이고 목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제다신약이며 화일주가 주중에 토다면 설기태심이고 또 회기무광이다. 수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살중신경이며 토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붕퇴하니 그 토는 각 일주에 대하여 병이 되고 중중한 토를 제거하는 목성을 이름하여 약신이라 한다. 고로 제거기병하는 약신이 길신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금일주가 주중에 김이 태중이면 완금장철이고 목일주가 금태중이면 살중심경이며 화일주가 금다면 제다신약이고 수일주가 금다면 금다수탁 김다수탁이며 토일주가 금다면 토쇠가 되어 그 금은 각 일주의 병이 되는데 그 금을 제거하는 화가 약신이며 그 화를 제거기병한다고 한다. 이상의 병이 되는 자들은 모두 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일조지병이라고 한다. 이 용신지병은 일주에 관계없이 격국용신법에 의하여 선정된 용신의 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령 금용신에는 화가 병이고 화용신에는 수가 병이며 수용신에는 토가 병이고 토용신에는 목이 병이며 목용신에는 금이 병이 되고 그 병을 제거하는 신을 약신이라고 하며 약신이 있으면 대운 포함 이것을 제거기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조와는 관계없이 용신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용신지병이라고 한다. 3. 행운지병은 주중에서 정해진 용신이 행운에서 극제당함을 말함이니 주중에서 병을 만나지 않고도 행운에서 병을 만나면 그 운중에서 생명이 위험하고 원국의 병이 있는데 또 행운에서 병을 만나면 그것을 중병이라 하여 그때는 생명의 위험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가령 화용신의 수운, 수용신의 토운, 토용신의 목운, 목용신의 금운, 금용신의 화운을 만나면 각각 행운지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주나 용신에 관련 없이 행운에서 병을 만나게 되므로 이름하여 행운지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병 종류를 생각해 보면 오행 금수 목화토가 각각 5종으로 합 25종이 되는 것인데 그 25종이 또 다시 3종으로 나누어져 합하면 총 75종이나 되고 이 밖에도 조후를 조절하는데도 병이 있을 때가 있다. 기억할 문제 주중에 병이 없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병이 있음으로써 부귀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원독보에서 말하기를 명조에 유병이라야 병을 제거해야 귀히 되는 것이며 무병이면 평상인이라고 하였다. 고로 또 병은 경한 것보다 오히려 중한 병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귀히 여기는데 이것을 인간 생활에 비유하여 본다면 크게 부자되고 귀하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노력과 고생이 있고 또 시련과 위기에도 처해보고 인내하며 심신의 단련을 쌓아서 비로소 그 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곧 명조에 득병하였다가 그 병이 제거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단언하면 명조에 병이 있음은 부귀의 근본인데 병을 제거하는 약이 있으면 약운을 만날 때 귀하게 되고 구제함이 없으면 가난하게 된다. 명조에 병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인데 운에서 병이 가해지면 불길한 것이다. 제13 일장당관, 일장당관 문 일장당관이란 무엇인가? 답 어떠한 용신가 하나가 주중에 나타나서 때를 지어 일간을 괴롭히고 해치려는 자를 제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장이란 한 장수이므로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하고 또 지지에 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당관이란 관중에 나타났다는 뜻으로 명조 천간에 투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장이 당관하였으면 그 일장은 일간을 괴롭히는 자 살을 진압하기 때문에 일간에게는 은성이 되는 것이므로 고서에 말하기를 일장당관하니 군사자복이라고 하였다. 군사란 예를 들어 비겁이 때를 지어 쟁제하던가 또는 살이 많아 극신하는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일간을 해롭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공통보감에서 말하기를 인월 임수는 봄철에 해빙된 임수가 되니 만일 임계수가 중중하면 왕양지수가 되는 고로 무토가 투관하면 곧 일장당관의 군사자복이라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임일생이 신왕하더라도 무토가 중중하면 강변위약인데 갑이 투관되었으면 이름하여 일장이 당관의 군사가 자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가 지지에 있어도 이 법이 성립되는 것을 명시하는 동시에 신왕한 명조라도 중살이 일간을 과하게 억제할 때에 식신의 일장이 있어 제사를 자복시키는 예를 설명한 것이다. 또 임수론에서 말하기를 술월 임수는 7살격으로 토가 중중하면 일간의 병이 7살인데 간목이 투간하여 술중 무토를 제지하면 술과 무는 군사요 간목은 일장이 되어 일장당관의 군사자복이라고 하는 것이며 중살이 일간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의 간목식신이 제살하여 물리치는 예를 설한 것이다. 단언하면 한 장수가 관문을 맡으니 사악한 무리가 스스로 엎드려 변방을 진압함의 위풍이 당당하다. 계갑을 병정사 오미신 유갑임무 신남이 진술술축 술월 임일생으로 술중 무토와 일시지의 술진 중에 무토가 있고 다시 월간 무토가 투출하여 4개의 무토살이 임수를 공격하는데 시상 간목이 목, 여기인 진중을 목에 착근하고 임수는 진축중 계수에 뿌리를 두었으며 간목이 무토를 제살하니 말하기를 일장당관의 군사자복이 되었고 따라서 간목이 용신이다. 제14천관지축 천관지축 문천관지축이란 무엇인가? 답건 술의 곤미신 이 주중에서 구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건은 서북측의 서북측의 술에요. 고는 남북측의 남북측의 미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건인 수레를 천문측 천관이라고 하고 고인 미신을 지호측 지축이라고 하고 있다. 고로 천관지축은 다시 말해 주중에 수레나 미신이 있어야 되는데 천문에서 술이나 해수 하나만 있어도 천관이 성립되고 지호에서도 신이나 미토 하나만 있어도 지축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격은 남녀로 천지의 정기가 취합된 형상으로서 부귀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천관지축만 주중에 놓여 있다고 부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격 역시 격국 용신이 잘 구성되어 있는 중 천관지축이 첨가되어 있으면
금상첨 화로 더 한층 돋보이게 되고 명진천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언하면 수레는 천문이요 미신은 지축인데 천관지축이 구비하면 이름을 천하에 떨친다. 정병을 갑 계임구 축차해 술유신을 갑 신갑 남사해인 미오 갑일간이 오미합으로 진상관격이며 중중한 여름철 나무는 수가 필요하니 시지해수에 의존하여 진상관용 인격을 이루었고 또 다시 월지 및 토인 지축과 시지해수인 천문으로 천관지축을 이루어 민주당 당수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정축은 1937년에 들면서 화토가 왕함으로 용신을 극하며 진상관의 왕궁을 충미충하여 필멸에 해당하니 세상을 떠난 고 신익희 선생의 명조이다. 제15 탐재괴인 탐재괴인 문탐재괴인이란 무엇인가? 답 재를 탐내어 인수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인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며 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인데 재는 인수를 극한다. 그런데 인수는 문성으로 교육 종교성이요 재는 재물이므로 재왕한 즉 문성이 무라고 문성이 왕함은 재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돈 많은 부자는 그리 풍부하지 못하고 그리 많은 학자는 돈이 풍부하지 못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로 학자나 문인이 재물을 탐하면 명예가 손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용신으로 이루어진 관공리는 세운이 오면 뇌물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가령 갑일의 인수는 수요재는 토인데 토재는 수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인수가 용신으로 선정되었을 때 주중에 재가 있으면 그것을 탐재괴인이라 하여 병으로 취급하며 다시 재운이 오면 병중하여 위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수는 재를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재인불에 재인부에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실 무정병을 갑게 신묘 사증묘 무정임임 남사신묘 인술. 인월의 무토가 투출하여 상관격이며 인월의 정환이 월지 인목이 정화를 생해줘서 목생화라고 할 수 있으나 입춘 직후라 아직 한냉하고 시지의 신금의 장생을 받은 임수 두 개가 있으니 일간이 약하다. 상관격이니 인목인수를 용신으로 삼아서 상관용 인격이 된다. 그러나 울로가 목인성 운으로 흐르다가 사화운에 들어서서 인사신 사명이 구전되니 용신 인중 간목이 사화 신중 경금에 의해 이경갑중으로 극파되니 태형을 받아 사망하였다. 제16 재인부의 재인불의 문 재인불애란 무엇인가? 답 인수와 재가 독립하여 있어도 장애가 없을 때가 있다는 뜻이다. 재는 인수를 극하고 인수는 재의 파극을 당하는 것이므로 재인독림 재인독임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때로는 인수가 타를 생하거나 또는 타지와 결탁하였을 경우 아니면 인수가 심왕하였을 경우는 재가 있어도 하등의 구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가 은성이 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목일주가 인성인 해자월에 생하고 다시 주중에 수다하여 부목이 될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재성이 되는 토가 있어 재수함으로 이러한 격에는 재가 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평 인수시결에는 목일간의 임계수가 중하여 수다목부로 목이 표류인데 일주 무군의 세운에서 제왕지를 만나면 반흉위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경기밀생이 주중에 토다인수는 토다금매 토다김매로 병이 되니 이럴 때에는
목재가 있어 그 왕토를 소토시키면 대길해진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인수가 재를 만나 불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길해지는 것이다. 고로인왕 명조에는 재성을 보아도 탐재괴인이 안 되고 오히려 반용위길이니 이것도 재인불해로 본다. 계갑을 병정무 유술해자 축인 이물기을 남 5.55해 묘축. 을일주가 묘월목에 등록하고 인수인 임수가 시간에 투출하여 일지 해소에 로끈하였고 월상 기토체는 비록 묘목에 자좌 사을지라 하나 시지 오화에 로끈하여 제 역시 왕하니 능히 기신인 임수를 억제할 수 있어 이것이 재인불의 격이다. 계유대 운이 일생의 전성기로서 일국의 원수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성을 극하고 있는 묘목을 유금이 충했기 때문이다. 제17